사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명예라면 그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명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에 하나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껏 말을 해도 되고 형사처벌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해야 되고, 이게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 변호사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찬반 토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요즘에 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슈는 되고 있죠?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사적 제재 관련해서. 그렇죠, 사적 제재 관련해서.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뭐 당시에 처벌이 안 일어났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고, 또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아빠들, 주로 아빠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 이제 또 게시글을 올려서 그 사람들의 신상을 다 공개해가지고 이분이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또 이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죄는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연 그 법이 온당한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토론이 저희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뭐냐면, 이제 형법 제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또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게 있고, 정통망법에서 70조에서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리면은 처벌이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은 이미 있는 죄예요. 있는 죄인데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뭐 좀 이유가 있을까요? 밀양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드파더스 사건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든 명예가 다 보호 가치가 있는 명예냐라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명예라면 그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명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에 하나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인데, 아니 말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말을 하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할 게 있다고 하면 말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또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되는 거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대부분 제대로 형사처벌 절차가 끝난 경우가 많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이미 감옥에 갔다 왔어, 그 죄로. 다시 새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예전에 전과자다 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이중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 살 또 권리도 있잖아요. 이중 처벌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켜줄 명예라는 게 있지 않을까. 굳이 그거 과거 이야기를 또 공공연하게, 얘는 예전에 절도 전과 있어요, 뭐 얘는 예전에 상간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유가 그게 더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 법령이 없어졌을 때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 법이 없어지면 그만큼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쪽이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법령들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간통죄 처음에 없어졌을 때도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간통죄 없어지면 뭐 동물의 왕국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건 인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보완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민사법상이나 또 다른 법으로도 이런 행위들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해서 아무 사람의 명예나 막 이렇게 훼손하는 일은 사실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민사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돈으로 이제 물게 하겠다는 건데, 그 나중이 이제 한 1, 2년 지나서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미 말을 하고 나버리면은 그 사람의 명예는 이미 나락을 갖고 나서 이제 회복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예전에 뭘 했다라고 말해버리면은 또 일부 허위도 섞여 있겠죠. 근데 그 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면은 한 2년 있다가 이제 뭐 민사에서 법원 배상 판결을 받아도 그게 무슨 소용일 것이며, 왜냐면 내가 뭐 인정해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인정되거든요. 지금 많아도 한 3천까지 될 것 같은데,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껏 말을 해도 되고 형사처벌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해야 되고, 이게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가 좀 더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간통죄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금액이 지금은 진짜 몇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상간에 대한 위자료가 훅 높아졌던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제재에서 실질적인 정도로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 현행법상 형법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뭐 죄가 있더라도 이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하지 아니다라는 이런 예외적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사실을 말했어. 근데 이게 사실적인 명예훼손에 걸려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관해서 이미 내가 또 빠져나갈 길이 충분히 열어뒀기 때문에 이 죄는 존재하고 이 길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충분히 처벌 안 받도록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생각인데 또 그런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래요. 이게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악용하는 쪽이 저희 리뷰 있죠, 리뷰.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이 진짜 맛이 없었어요. 아니면 음식점이 너무 불친절했어.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썼는데 좀 있다가 무슨 고소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명예를 훼손했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고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공공의 이익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그거 잘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 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적인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잖아요.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이미 한 80% 가까이 돼요. 맞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네. 예를 들어 먹는데 수세미가 나왔어요. 이제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죄가 되는 거고,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댓글을 달면은 또 소비자의 권리로서 인정이 돼서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뭐 국민의 알 권리로 인해서 이미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그 사람, 그 남자가 예전에 강관제 전과가 있어서 살다 나왔어요 라고 인터넷에 막 올린다던가, 요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 이것도 처벌 안 해야 된다는 입장.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 범죄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의 법령이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건 강하게 듭니다. 범죄 피해 또는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아직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긴 그렇게 합니다. 나오시면은 할 말이 없죠. 또 방어를 잘했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다른 규정으로도 뭐 가능하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적시를 해서 명예훼손되는 경우가 또 극히 드물긴 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긴 한데 이 죄 자체를 날려버리면은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글을 쓸 때 더 이제 헬조선의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별로 믿지 않으시는군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는 찬성이었어요. 찬성이었는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뢰인들이 좀 허위 사실이라면 당연하긴 하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뭐 공론화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근데 공론화라는 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한마디로 광장에 불러내서 이거 다 따져보자, 이게 약간 야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죄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자정을 한번 그래도 기대해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예, 근데 전 그 생각도 해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정말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또 이 주제와는 반대로. 그래서 예전에 그 인터넷 세상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뭐 토론도 하고 그냥 차라리 적당히 이제 그 커뮤니티 장이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런 거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사법으로 다 처리를 해서 저는 예전 인터넷 세상에 그런 넓은 표현의 자유가 더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버리면은 이제 뭔가 좀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무조건 뭐든 다 흠집을 찾아내서 나락 보내고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없어지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을 실제로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법령들의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판례들의 변화가 같이 따라와 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남편 막 외도 사실 때문에 뭐 그쪽 회사가 가지고 1인 시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그럼 제재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사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요거를 네,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피켓을 드신 분은 이제 한풀이를 하시는 거고, 그걸 당하신 분은 역으로 이제 민사로 넣어야죠. 네가 나의 명예를 2, 3년 훼손. 있다가 이제 결과 나오고 결과를 나오면서 이겨도 그때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그냥 다 나락간 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부남 만나지 마셔야죠. 라고 우리 가정 전문 변호사에서 맞아, 아주 좋은 예네요. 이거 판단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토론을 잘 나눠봤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마 좀 찔리는 분들은 폐지 반대를 하고 아니, 또 그렇게 그러지 말씀하시면. 않을까? 그런 걸 떠나서 자유롭게 여기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후속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